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높은 산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1500고지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해가 뜨다가 보면은 해발 800을 기준으로 해서 구름이 쫙 깔립니다. 거의 완전한 수평선 쪽으로 깔립니다. 그러면은 해발 800이 넘는 산을 보면은 그 구름 위에 삐죽 솟아나온 그 나무 한 그루마저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구름은 아주 수평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깔리는 높이가 보통 해발 80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500고지에서 해발 800쯤에서 아침 해가 뜰 시간쯤에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위에서는 정확하게 보이던 구름의 수평선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모양을 달리해서 장소를 달리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늘에 구름 보면은 갖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뭉게구름이다. 저것은 무슨 구름이다. 새털구름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가까이 가다가 보면은 그 경계선에 뭐가 있을까요?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에 가보면은 그냥 안개입니다. 안개. 그죠? 밖에서는 분명히 구름이었는데 경계선이 보인 어떤 모양을 갖추었는데 가까이 가면은 안개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질 뿐입니다. 경계선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갔을 때는 저 구름의 모양이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가 구름인지 어디까지가 구름이 아닌 맑은 하늘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구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물건들도 바라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리모컨이 분명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아닌 우리 눈보다 더욱더 정밀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경계선을 계속 확대를 해봅니다. 현미경 차원에서 확대를 해봅니다. 이것에 숭숭숭숭 뚫린 여러 가지 구멍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확대합니다. 우리도 기초과학을 하기 위해서 방사광가속기 이런 것이 3세대, 4세대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고 그것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방사광가속기로 바로 이런 것을 보면은 또는 세포를 보면은 단백질을 보면은 그러한 덩어리들이 막 안개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고 있는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볼수록 점점 더 정밀하게 볼수록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과 이것의 경계선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다, 어떤 물질이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물질에 붙은 임시 이름입니다. 물론 더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분자 단위 그리고 원자 단위까지 내려가다가 보면은 텅 빈 공간만 나오겠지요. 그죠? 그래서 텅 빈 공간. 그 더 밑으로 가다가 보면은 마침내 물질과 비물질이 넘나드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너무 가까이 보면은, 너무 가까이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과학에 있는 그대로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범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물질과 그리고 비물질, 우리가 이름 붙인 이런 거시적인 사회 속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 그 위의 조금은 거시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질만 가까이 갈수록, 분석을 하면 할수록 경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떤 조직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라고 할수록 점점 더 몰라집니다. 분석의 틀을 갖다 댈수록 이만큼에서는 보였던 것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정말 뭐가 나지? 이렇게 됩니다. 맞은편에 있는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분석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서 끝없이 실체를 파헤쳐야 되겠다 하고 분석하고 분석할수록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인연 화합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분자력에 의해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것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기 위하여서 끝없이 분석해 들어가는 것, 결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인연의 힘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갈수록 알 수가 없어지는 것, 가까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할수록 알 수 없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자연계에서나 우리에게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인연의 큰 덩치로서 봐야 됩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알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인연과 인연의 그 조합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딴 사람의 평판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평판이 따라야 된다. 옳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역이 있다. 나의 본심과는 다른 그런 게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전체로서 바라봅니다. 전체와 전체로서 바라봐서 우리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지나치게 분석할수록 알 수가 없고 지나치게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 보려고 할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크게 바라봅니다. 구름이 가진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질이 가진 여러 기능들이 보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적당한 거리를 가지는 것, 분석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울러서 크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광협자재 무해문이라고 말합니다. 넓게 크게 보는 것하고
작게 보는 것에서 걸림없이 전체로 봐서 작게 본 것과 크게 본 것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 광과 협으로서 스스로 있는 것들이 무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광협 자재 무예문.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주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광협이 자제해서 걸림이 없는 보람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보이지 않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알 수 없지만은 거리를 두면 둘수록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넓게 보는 것과 좁게 보는 것에서 자유자재로 와서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서 걸림이 없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람 가득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광협자재 무예하여서 이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